우리는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지나온 이후에 이제 정부 부채가 되게 낮은, 가계 부채가 되게 낮은 나라였다가 어느새 한 26년, 27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과거 IMF를 겪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흥청망청거리고 있고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2024년 5월에 강북의 국민평형수라고 하는 30평대 아파트에 분양가가 15억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니죠. 그저 뻥튀기 해놓고 나중에 할인 분양으로 정부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미리 할인 분양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정말 잔인하고 어려울 것인데 그런 것 따위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IMF가 다시 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IMF 때보다 아마 충격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IMF 때는요, 우리가 고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경제 성장률이 7%, 8%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1%, 2%대예요. 사실상 물가하고 비교하면 경제 성장이 없다라고 봐도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참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더 이제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을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지? 걱정이 자꾸 되는 겁니다. 참 막막하죠? 두렵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나라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사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죽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폭리를 취하는 사채에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돈 빌릴 데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하고 점점 더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더 이제 많이 막막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큰일이 이제 터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냐. 그 정도의 문제인 거지. 앞으로요. 사상 최대 자살과 몰락과 경매와 파산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호의를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 몰라라는 죄의식 없는 쓰레기 인간들도 너무도 많고요. 참 잔혹한 현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세 분쟁 사태도 계속되고 있고요. 2022년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도 이제 개판이 돼버렸죠. 2022년에 김진태 사태 터지고 23년에 새마을금고 터지고 24년 5월 말쯤 되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답니다. 그리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착취와 사기가 일상인 나라에서 이 답이 없는 거죠. 참 막장이죠, 막장. 권력층들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그들이 헤쳐먹는 나라이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강범위하게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고 검찰 출신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관대함이 보여지는 나라가 지금의 나라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펼쳐질까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더욱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막막하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이제 살얼음 판인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끼니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날 궁리를 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막막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든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거의 못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망하고 나면 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연로 이런 개소리에 놀아나면요, 넘어가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싸게 사고 무리하게 빚지면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엄청난데 그런데도 프랜차이즈 어쩌고 떠들어대면서 창업 사기 치려고 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사업도 접는 판에 무슨 새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답 없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요,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나죠.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지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아직 부동산 폐부 대출로 인한 충격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회죠. 이 경직된 사회에서 변화도 더딘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이래저래 이제 함부로 드라마 따라하고 인생을 수월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현실을 살아낼까, 생존할 수 있을까에 고민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건설사가 쳐놓은 이 덫에 걸려들면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다 개수작질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이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지내는 것 말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살아낼 궁리를 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함부로 뭔가를 크게 기대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25년, 26년, 27년쯤 되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굳게 먹고 어떻게 이 험난한 현실을 잘 견딜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충격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집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사치품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싸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 제2 IMF가 왔고 이 경제 붕괴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